안녕하십니까. 베가나우스 폭내입니다. 오늘은 실외에서 촬영이 아니라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들의 질병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고 특히 강아지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질병인 파보 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그 파보 바이러스에 걸린 개를 한번 경험해 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 수가 없다는 괜히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그 장상피 세포 등과 같은 그 분열이 그 왕성한 세포에서 잘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정식이 왕성하게 이게 되기 때문에 세포를 빨리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이 빠르게 분열하는 그 상피 세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피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장의 출혈과 소화 기능의 이상에 의한 설사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는 내열성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80도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 견디고 60도에서 1시간을 견딘다. 뭐 이 논문에 보면 56도에서는 24시간 정도 견딘다고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역학 전염 경로로만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거의 분변으로 이제 배출되는데 우리가 그애들의 습성상 특히 강아지가 4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마리가 이 세균에 노출이 되면은 그 주로 강아지들의 행동이 서로 핥아주거나 이러한 기능을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타액이나 구토물로 이 배출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처음에 증상이 보면은 대개가 견주분들이 설사를 하는데 피설사가 혈변을 봅니다 하면 늦었습니다. 벌써 아마 그 장출혈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 이제 전문가들 좀 개를 관심 있게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의 눈을 보면은 이 개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에 노출이 됐을 때 장에서 하면 그 이 세균이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개가 약간 눈이 이 조금 총기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걸 알 수 있는 그 능력은 참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돼 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구토, 그 다음에 사료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혈변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 개가 처음에는 요구르트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의 변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똥을 한 며칠 못 놉니다. 변을. 그러다가 갑자기 혈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침울해지고 이렇게 구석자리로 이렇게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자체가 불러도 안 옵니다. 이럴 때는 아마 이 세포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냥 사육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을 입고 파보 바이러스에 걸린 개를 만졌다가 다른 개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개체수에서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개체를 소독과 다른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오염지대에 이제 처음으로 이 파보 바이러스가 딱 이게 침투해가지고 하면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성견이라서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1년생, 2년생 뭐 상관없이 이 세균이 발병해가지고 집단 폐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 개를 찾아내는 강아지를 찾아내서 격리하고 거기 소독하고 다른 경과 움직이지 않게끔 사람도 이 개 그 파보 바이러스에 노출된 개를 만졌을 경우에는 정말 소독을 하고 다른 개를 만지고 옷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면은 보통 그 강아지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7주에서 14주 정도 강아지들이 그 성향이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간단하게 증상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급성으로 이게 돌변을 하게 되면은 보통 설사, 아까 말한 대로, 그다음에 뭐 힘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욕이 이제 뭐 없고 탈수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목덜미 뒷부분을 우리가 탈수 증상을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들었을 때, 당겼을 때 신축성이 없습니다. 탈수가 되는 개들은. 그런 것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사는 이제 설사 부위는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 악취가 납니다. 피 냄새도 나지만은 그 악취가 나면서 그 황백색이나 피가 섞인 진흙 같은 이렇게 형태도 나오는데, 이때 개의 어떤 체온이 상승하는데, 개 체온은 요 기부분이나 항문,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기부분입니다. 기부분을 만져보면은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세균에서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면은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을 자체에서 이겨내면은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은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러면은 이 개 자체가 이겨내서 살아갈 확률이 있지만은 강아지들은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3주에서 9주 정도의 이 어린 개가 이게 걸려버리면은 사망은 거의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 마지막은 신부전으로 해가지고 이 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견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강아지가 아무 이상 없이 잘 놀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피똥을 사고 이렇게 움직이진 안 하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어린 강아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허탈해지고 호흡 곤란해 보이고, 어떤 심지어는 급성으로 오면 30분 이내에 폐사를 합니다. 개들이. 일단 구토를 하게 되면은 일단 구토를 안 하게끔 하는 이제 위장 치료하고 이런 대중요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저도 처음에 개를 만질 때는 개체 수가 늘면서 많은 어린 개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803의 그 배관견사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주변 분들이, 저도 뭐 그렇게 환경은 좋진 않았지만은 직장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서는 개를 수백 마리를 키우면서도 자기 맛으로 파브 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의외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홍역을 한번 제가 치렀을 때 엄청나게 고생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홍역도 많은 개체수에서 사망률은 높았습니다. 사실은 대형견들이나 그때 전투조사도 있었는데 대형견들이 그래 막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폐사율을 따져보면 홍역이 전 개들이 다 거쳐갔는데 폐사율은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만큼 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브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어미 젖을 먹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항체 역가라고 합니다. 항체 역가. 모체 이행 항체 수준이 낮은 개일수록 이 발병률이 높고 또 회생률이 떨어지는데, 높을수록 이렇게 그런 발병률이 좀 적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품종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도베르만이라든지 그 로또와일러라든지 이런 개들이 보면 파브 항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 진돗개나 풍산개들은 이렇게 파브 항체 형성이 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브 바이러스에 많이 걸립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백신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진행 방법이. 그리고 백신을 한다 하더라도 수의사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은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사는 한 마리를 키우는 개에 대한 기준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개를 키울 때는 분명히 백신의 법은 달라집니다. 이 논문 분모. 그리고 두 번째, 이 걸리는 요인에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간혹 분양받아 갔을 때 과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설사에서 이게 장염 갔다가 파브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개들한테. 사람도 우리가 뭐 옛날 학창 시절,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교를 바꿔놓는다든지 기타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낯선 곳에 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 설사도 할 수 있고 물만 바꿔 설사할 수 있고 똑같습니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분양되고 어미개체를 떠나고 할 때는 약간의 성품이 떨어진 애들일수록 소심한 애들일수록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그 공포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달래줘야 되는데 트렁크에 개를 그냥 실어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옆자리에 편안하게 개한테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 이동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개를 보다 보면 키우다 보면 어떤 보호자의 어떤 폭행이라든지 공포, 소리 지르는 거 이런 데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보 바이러스는 1차 급성으로는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감염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 농도에 따라서 해생률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파보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치료 방법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민간요법. 제가 파보 바이러스를 많이 치료를 하면 제 같은 경우에도 치료해 보면은 저는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요법도 굉장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발병이 되면 특히 침울하고 구토를 하게 되면 1, 2일 이내에서 이 빨리 저 같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1일에서 2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강아지가 개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탈수하고 일단 첫째는 탈수가 오기 때문에 탈수하고 전해질 이 불균형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탈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링거를 맞는다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놨을 경우에는 더 사망률이 급속도로 진전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약으로 쓴다 그러면 항혈청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백혈구 정강제, 그다음에 뭐 조혈 보조제, 지혈제 등을 이렇게 씁니다. 보통 장염에 걸렸을 때 이제 그 약의 처방 약을 보면은 대개 그 의사분들하고도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터버누신이라든지 디센탈 그 다음에 또 뭐 AMC란 약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텍사메타손인가 메트손인가 모르겠으나 그런 약도 쓰고 제가 예전에 썼을 때 이제 그런 약도 쓰고 비에스케이크하는 약도 써보고 터보누신칸도 하는 약도 제가 쓴 기억은 납니다. 설사 같은데 이런데 작약물을 씁니다. 저는 작약과 당기를 넣어가지고 이게 팔팔 끓여가지고 조금 농축을 시킵니다. 농축시킨 물을 가지고 일단 1차 물을 만들고 2차 물은 옥수수를 끓인 물에 꿀물과 그 다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안 먹을 때 이제 우리 주사기로 뽑아서 이렇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실 엑기스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먹여보면은. 그런데 이제 일단 혈변을 본다 그러면은 염증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를 초기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치료가 빨리 잡느냐 안 잡느냐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과정에 민간요법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항생제를 딱 투입을 해버리면 애가 급속도로 더 침울해집니다. 의외로 항균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써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렇게 뭐 100%란 치료가 100% 소생률은 없으니까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이 세균성인 그 설사가 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가끔 마늘 삶은 물을 또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늘을 삶거나 아니면은 뭐 올리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늘을 볶습니다. 볶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뒤져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들이.
근데 저는 지금까지 썼는 방법에서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태어나서 제일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어미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때 어미들이 보편적으로 막는 케이스, 어른거리면서 막는 케이스가 있는 개들이 오히려 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미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시점부터 구충과 원충을 시작을 해서 백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신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빨리 한 번 더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어떻게 해야 이 사망률이 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약은 사실은 지사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그 염증의 치료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을 먹이면서 개가 말라가겠죠. 당연히 못 먹으니까. 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파보 바이러스 걸려가 한 3일에서 5일 제일 그 5일만 버티면서 나면 살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5일 안에 이 파보 바이러스를 잡고 하는 과정에서 강아지는 엄청나게 마릅니다. 진짜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을 먹으려고도 하지만은 사료에 입을 대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위험한 거는 고기를 주면 안 됩니다. 정말 근사료만 줘서 하나를 먹든 두 알을 먹든 천천히 먹으면서 소화되면은 하루에 두 알,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먹던 5개, 10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애가 성장해서 파보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기력이 떨어졌다고 어떤 견주분들은 고기를 챙겨서 주면은 결국 고기는 다시 또 장에 트러블을 일으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보 바이러스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은 주사를 우리가 킹벨린도 쓰고 참 약이 많습니다. 설사약, 지사제, 독일제, 일본제 여러 가지 약 되는데 그걸 쓰면서 주사기로 막 먹여보고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하는 것은 강아지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 시기에 작약물을 항상 끓여주시면은 장이 튼튼해집니다. 미아리산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사실은 교배를 붙이기 전에, 분무기를 교배 붙이기 전에 숙계와 암켓의 종합 백신, 코로나 백신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회충약, 원충약 먹이고 했을 때 태어난 강아지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했을 때 강아지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했을 때 분무기원한테 좋은 이게 받으려면은 분무기원도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간에 중요한 것은 백신만 철저히 잘하면은 파보 바이러스는 반드시 잡을 수 있다. 그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료만 먹이는데도 파보 바이러스 걸린 개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육견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저도 많은 경험했습니다. 병원에 고운 밥에다가 사실은 닭고기를 갈아서 주는데 파보 걸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 성장 촉진제부터 가류약부터 시작해서가 그분들은 정말 잘 먹입니다. 개들. 그리고 미아리산, 장에 좋은 거 엄청나게 넣습니다. 사료만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한 마리, 두 마리 키울 때는 모릅니다, 이게. 근데 점점 욕심이 생기가 개가 좋아서 4마리, 5마리, 6마리 가다가 어느 순간 파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파버든 코로나든 이 장염은 견주분의 관리, 그리고 백신, 먹이의 어떤 관리, 세균 이것만 잘하면은 분명히 걸리지 않는다. 치료가 가능하고 걸리지도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가능은 한데 사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파보 바이러스는.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왜 그래 중요한지, 백신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백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백신의 처방 방법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파브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